메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가 또 새로운 코인을 만드나? 하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이건 새로운 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 메타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기업이 발행하는 토큰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뭐랄까 AI와 플랫폼 경제라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을 사용하는 방식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구조적인 개념에 더 가까워요. 구조적인 개념이요? 네,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결제 혁명이 왜 시작됐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애초에 왜 이런 생소한 개념이 필요해진 걸까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USDC나 USDT처럼 이미 다들 잘 쓰고 있었잖아요. 굳이 메타라는 말까지 붙여가면서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그 시작점에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최근 AI나 결제 인프라 관련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의식인데요. 바로 AI가 스스로 일하고 판단한다면 그 대가는 대체 어떻게 지불해야 할까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들으니까 바로 와닿네요. 예를 들어 제가 쓰는 AI 비서나 어떤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있다고 상상해보면 그 소프트웨어가 우리처럼 스마트폰에서 신용카드 앱을 열거나 그렇죠. 은행 웹사이트에 로그인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결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기계, 즉 소프트웨어는 인간이 쓰는 UI,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API라는 방식으로 직접 호출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 필요하거든요. API요? 네. 이런 기계와 기계 사이의 경제, M2M 경제라고도 하는데 이게 점점 커지면서 기존의 인간 중심 결제 방식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사람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제 시스템이 필요해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추상화, 영어로는 abstraction이라는 개념이 핵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추상화요.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복잡한 내부 과정은 시스템이 뒤에서 알아서 다 처리하고 사용자는 그냥 결제가 되었다라는 최종 결과만 알면 된다는 뜻이죠. 마치 우리가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면 광고가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요. 광고 차단 기술이 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필요 없이 우리는 광고 없는 경험이라는 결과만 누리는 것과 같아요. 아하, 이해가 되네요. 메타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이 결제 추상화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론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럼 메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해 볼까요? 코인이 아니라면 정확히 정체가 뭔가요? 이걸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여러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의 단일 결제 인터페이스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구조예요. 보이지 않는 구조. 네, 사용자는 그냥 결제라는 명령 하나만 내리지만 그 뒤에서는 USDC, USDT 혹은 은행이 발행한 토큰화된 예금 같은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 작동하는 거죠. 그거랑 비슷하네요.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할 때 가게 주인이 어느 은행, 어느 카드사랑 계약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카드 결제 버튼 하나만 누르잖아요. 네네, 맞아요. 실제로는 그 뒤에서 카드사, 피지사, 은행이 복잡하게 움직이지만 우리는 알 필요가 없는 것처럼요. 네, 그 비유가 핵심을 아주 잘 짚어주셨어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AI는 가장 저렴한 카드사를 실시간으로 찾아서 결제하는 초능력자 같은 소비자라고 볼 수 있어요. 하하, 초능력자요. 우리는 귀찮아서 그렇게 못하지만 기계는 0.01초 만에 수수료가 가장 싼 결제 경로를 찾아내죠. AI나 플랫폼이 이 작업 비용 $10 지불해 라는 API 명령만 내리면 이 메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레이어가 그 순간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자동으로 선택해서 정산까지 끝내주는 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네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 악기,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들을 조율해서 최고의 연주, 즉 결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발행 주체가 따로 없는 거고요. 잠깐만요.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느껴지는데요. 보통 기술업계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더 빠른 블록체인, 더 저렴한 코인처럼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엮어서 쓴다는 게 조금 의외예요. 왜 AI 결제를 위한 완벽한 새 코인을 만드는 대신 이런 복잡해 보이는 방식을 택한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이 개념의 핵심 철학을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가 이미 충분히 성숙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충분하다. 네. 가격 안정성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유동성도 엄청나게 확보되어 있죠. 또 USDC 같은 경우는 규제의 친화적인 구조를 갖추려고 노력하면서 금융권의 신뢰도도 쌓았고요. 즉, 결제 수단으로서의 재료들은 이미 시장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문제는 코인이라는 재료 자체가 아니라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방식에 있었다는 거군요.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AI라는 새로운 손님에게 맞는 요리법이 없었던 거고요. 정확해요. 그래서 업계의 관심이 더 좋은 토큰 발행에서 기존 자원들의 효율적인 통합과 조율, 즉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간 거예요. 오케스트레이션? 네.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 있는 것을 가장 잘 활용하는 지혜인 셈이죠. 이런 흐름은 특히 기업 간 B2B 결제나 방금 말씀하신 AI 에이전트 결제, 또 서비스들끼리 자동으로 돈을 주고받는 자동화된 정산 시스템 분야에서 아주 명확하게 관찰되고 있어요. AI 결제라는 게 아직은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쓰는 AI 비서가 제 대신 클라우드 서버 비용을 0.5달러 낸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 뒤에서는 정확히 어떤 과정으로 돈이 나가는 건가요? 좋은 예시네요. 사람의 결제는 보통 여러 단계를 거치죠. 지갑에서 카드를 고르고 앱에서 결제 수단을 택하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승인 문자를 기다리죠. 모두 인간의 인지와 행동에 필요한 UI 기반의 과정이에요. 하지만 AI는 화면을 보고 버튼을 누르는 존재가 아니니까 다르겠죠? 네, AI의 결제 흐름은 훨씬 단순하고 직접적이에요. 그냥 이미지 생성 작업 비용 0.5달러 지불이라는 API 명령 하나를 시스템에 보낼 뿐이죠. 그냥 명령 하나만요? 네. 그러면 메타 스테이블 코인 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시스템은 먼저 여러 결제 경로, 그러니까 레일들의 수수료를 실시간으로 비교해요. 지금 이더리움 메인넷이 싼지 아니면 솔라나나 다른 레이어 2 네트워크가 싼지 순식간에 확인하죠.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정말 복잡하군요. 경로를 정한 다음에는요? 가장 저렴한 경로가 정해지면 이번에는 해당 네트워크에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요. 유동성이 풍부해서 거래 비용이 적게 드는 코인을 자동으로 골라 결제를 실행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불과 몇 초 안에 끝나고 사용자인 우리는 그 복잡한 과정을 전혀 볼 필요가 없어요. 보이는 것은 오직 결제 완료라는 결과뿐이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돈을 쓰는 방식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뀐다면 미래의 결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장 큰 변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보이지 않는다. 네, 결제는 서비스 경험의 배경으로 완전히 숨어버리게 되죠. 예를 들어 미래에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구독해서 탈 때 차가 충전소에서 전기를 충전하고 스스로 결제하겠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전혀 의식하지 못할 거예요. 그저 차가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라는 서비스 경험만 남는 거죠. 돈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네요. 자연스럽게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도 바뀔 수밖에 없겠어요. 예전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어딘가에 투자하거나 보관하는 자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는데요. 정확해요.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도 투자 자산이라는 토큰의 개념에서 보이지 않는 인프라, 즉 프로토콜로 바뀌게 될 거예요. 프로토콜이요? 네. 마치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 TCP/IP라는 프로토콜을 전혀 의식하지 않지만 그게 없으면 인터넷이 안 되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도 미래 디지털 경제의 기본 통신 규약처럼 기능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술력의 경쟁이라기보다 일종의 금융 교통 정리를 누가 더 잘하느냐의 경쟁이 되는 거군요. 맞아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인데요. 결국 앞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떤 코인을 쓰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 보이지 않는 결제 레이어를 설계하고 장악했는가가 되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제 진짜 경쟁은 그 지점에서 시작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결제 레이어, 이 오케스트레이션 계층의 표준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 정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어떤 플레이어들이 경쟁하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흥미진진한데요. 크게 세 그룹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구글, 애플, 메타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아, 역시 빅테크가 빠질 수 없죠. 그럼요. 이들은 자신들의 플랫폼 생태계 안에서 가장 매끄러운 결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 레이어를 직접 만들려고 할 거예요. 안드로이드나 iOS에 이걸 내장시켜서 모든 인앱 AI 서비스 결제를 완전히 자동화하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는 자기가 암호화폐를 썼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이 세 그룹 중 누가 이기는가에 따라 체감하는 경험이 크게 달라질까요? 그럼요. 아주 많이 달라질 수 있죠. 빅테크가 이기면 아마 가장 편리할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결제가 특정 기업의 생태계에 갇히는 월드가든, 그러니까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이 될 위험도 있죠. 두 번째 그룹은요? 두 번째 경쟁 그룹은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전통적인 결제 네트워크예요. 이들도 자신들의 기존 인프라와 전 세계 은행 네트워크를 블록체인과 연결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아, 기존의 강자들이군요. 네, 이들은 아마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B2B 솔루션에 집중하겠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누군가요? 마지막은 블록체인 네이티브 인프라 기업들이에요. 이들은 가장 탈중앙화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 레이어를 구축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더 개방적인 표준을 만들려는 거군요. 네, 편리함과 폐쇄성을 추구하는 빅테크, 기존 금융과의 연결을 무기로 삼는 전통 결제사, 그리고 개방성과 탈중앙을 외치는 블록체인 네이티브 기업, 이 셋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시작된 셈이에요. 와,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눴네요.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메타 스테이블 코인은 새로운 코인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본적인 변화? 네, 사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시대를 위한 보이지 않는 자동결제 인프라의 등장이죠. 토큰의 이름이 아니라 결제를 추상화하는 구조 그 자체라고 기억하시면 완벽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결제가 완전히 자동화되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될 때 돈에 대한 우리의 감각과 관계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의 AI 에이전트가 나의 경제활동을 대신 처리해주는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